위안부 판결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에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자료로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들로 본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은 국제법상으로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민 시대에 대한 그 배상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 보면 당연한 거지만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주권 면제 원칙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사실은 그 이탈리아가 독일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포로들이 독일이 강제 노동을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이고 그리고 인권에 반한다고 해서 주권 면제 원칙을 예외로 인정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의 식민시대의 위안부에 대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예외로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을 독일이 결과적으로 2012년에 ICJ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CJ는 무력분쟁 수행 과정에서 군대 또는 국가기관이 다른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주권 면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재판소가, 한국의 사법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정부를 범죄 행위자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국제법은 더욱더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이 앞으로도 많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위안부 판결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을 압류하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하게 되면 국제법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의 주권 면제 조항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타난 위안부의 판결이라는 것은 2018년 10월 달에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이상으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하더라도 서로의 타협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윈윈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다마, 그리고 아시아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1995년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10년에는 한국에 대해서 직접 사죄를 한 칸 다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사실은 반성과 사죄에 한국이 만족하지는 못했지만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는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여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도의적이고 인도적 측면에서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러한 한일 관계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이런 한일 관계의 역사를 점차적으로 부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원리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일본이 진실한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주의자들의 입장이
사실 일본이 받아들여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사죄와 반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본은 할 것이 없다. 사죄 반성은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판결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일 갈등이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것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일 공조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협력할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주장해온 투트랙 정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투트랙 정책은 이제는 거의 말만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투트랙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일 갈등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상 국익을 정진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먼저 사죄를 하고 그리고 진솔한 형태의 반성을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과제로서 역사의 흐름을 좀 더 한국의 입장에 맞도록 바꾸기 위해서라도 현재에 있어서는 분리 정책, 과거사와 경제와 안보 협력을 분리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죄를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제라든지 장기적인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